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 보고 특징주 볼게요. SCM생명과학 전고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 현상 지금은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되겠죠. 지금 무리하게 따라갔다가는 과거처럼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흐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단기 고점 주의해야 되는 자리고요. 현재 구름 상단 9,3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뭐 저항보다는 지지를 더 주요하게 봐야 되겠죠. 1차로 8,500원 정도, 그리고 오늘의 시가인 8,100원 2차 지지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가, 항상 장대 양봉의 시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지금 꼬리가 달려있긴 하지만 갭으로 상승을 했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8,100원 이탈하면 7,000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공간은 진흙땅이라고 했죠. 밟으면 푹 빠지는 자리, 빠르고 강하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파나진은 이날 경영권 분쟁 강력한 호재로 단타드렸고 14% 바로 수익 났고, 윗꼬리 달고 빠졌을 때도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스윙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눌림 매수는 3,750원 밑이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눌림 매수 가격 자리였고요. 여기서 크게 이탈 없이 추세 하단 지키고 전고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갔죠. 이것 역시 단기에 최대 6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자, 기존의 타점들을 복습하는데 주력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오늘의 시가 4,955원, 여기를 1차로 2차로 봐야 되겠죠. 현 주가와 시가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중간 가격으로 5,150원 1차로 보시면 되고, 자, 2차를 오늘의 시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앞에 동일한 설명으로 여기 갭이 있죠. 이탈하면 전날의 종가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전날의 종가는 4,600원 정도, 이렇게 주요하게 3개 지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풍정밀
최근에 추천했던 경영권 분쟁 종목이죠. 이렇게 처음 부각이 된 날로부터 흔들면서 60% 상승이 나왔고요. 고점에서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이제 하락 주의하라고 했죠. 지금은 15일선 정도까지 빠졌고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이제 15일선 이탈하면 다음 21선 지지 보면서 단기 입형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역시 단기에 많이 오르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또 눌림 매수하는 건 초보분들에게 좋지 않아요. 만약에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엄청나게 크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은 눌림 매수도 자제를 하자, 초보분들은. 다음 휴마시스, 이것도 경영권 분쟁으로 제가 여기서 언급을 드렸고, 이후에 약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잡으라고 했죠. 여기서 정식 추천 드렸고, 크게 얘도 60% 90% 정도 상승이 나왔고, 다음 화천기계, 얘가 최근에 경영권 분쟁으로 제일 크게 올라간 종목인데 140%, 얘도 요때 늦게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호재가 떴을 때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상승 이유가 미래의 상승 이유다. 오늘의 특징주가 미래의 급등주다. 이렇게 호재가 있고 바로 가지 않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죠. 요때 미리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도 시작하는 자리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후에 이렇게 크게 빠지면 눌림 타점 잡아보시고, 자꾸 초보분들은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한다고 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죠. 다음 웹스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제가 잡으라고 했고, 이때 잡았으면 40% 이상 수익이 나왔죠. 계속 같은 타점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영어로 치면은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I love you. 뭐 이런 자리예요. 엄청나게 쉬운, 반복해서 계속 보니까 눈에 익어가지고 쉽게 잡을 수가 있는 타점이 되는 거죠. 자, 웹스 여전히 상한가 종가 위에 있습니다. 3,500원 1차 지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은 장기 입형 위에 있고 아직은 강력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3,500원 이탈부터는 큰 조정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다음 대성 하이텍, 얘도 2일 만에 15% 수익 나왔고 손절가 이탈 없이 큰 박스 하단에서 재추천 드렸고 크게 올라갔죠. 오늘은 좀 크게 고점 찍고 하락이 좀 나왔는데, 상한가 종가 1750원은 이탈을 했고요. 오늘의 저가 5일선이 겹칩니다. 5일선 1차 대응하면 되겠죠. 5일선 오늘의 저가 13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하고, 다음 기존의 박스 상단, 여기가 이제 또 지지로 변합니다. 9600원 정도, 이제 9600원을 2차 지지로 보시면 돼요. 9600원 이탈하면 다시 또 요 박스 하단까지 빠질 수가 있죠. 이렇게 박스 상단 지켜줘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기존의 박스에 다시 갇힌다. 다음 피코그램, 피코그램은 12월 7일까지 제자리 하락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중일이 가까워지면 하락한다, 너무나 간단한 패턴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고점 추격을 해가지고 많이 당하는 자리죠. 참 안타까워요. 이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자꾸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 공구음원,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추격해가지고 잡고 보라 하단까지 두들겨 맞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종목들 같은 패턴을 공부하면 피코그램으로 손실 볼 일이 없다. 근데 이런 과거 종목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같은 패턴으로 그대로 똑같이 당해버리는 거죠.
노터스 얘도 똑같이 우상증자일까지 제자리 하락. 자, 피코그램. 자, 여기서 노터스 공구먼처럼 제자리 하락 나올 거다, 추격하지 마라 말씀드렸고, 그때 또 고점 음봉 위콜이 점상 풀렸고요. 자, 권리락 이후에 무중일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 정석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허구한 날 여기서 물리고 물어본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발 과거를 좀 공부하고 뻔히 정해진 패턴에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이후 흐름도 노터스 공구먼처럼 보시면 돼요. 노터스 공구먼이 이렇게 제자리 간 다음에 회복 못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행보가 엄청나게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코그램도 동일하게 행보가 엄청나게 길어질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다음 무료 추천주 더구전자, 오늘 좀 하락이 깊게 나왔죠. 자, 35% 올랐고 크게 빠졌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바닥으로부터는 60% 상승이고요. 재추천 기준으로는 35% 올랐다가, 자, 또 요 추세 하단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죠.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늘 급락이 나왔고, 자, 이렇게 급하게 급등, 급하게 하락. 여기는 쫌쫌따리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다가 오늘 마이너스 10% 정도 나왔고요. 아직은 추세를 지키고 있고 481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요 장기 입형까지 빠지는 거, 7,000원 중반까지 추가로 더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 강력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다음 또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탈 시에는 수익을 챙기던가 짧게 손절을 하던가 밑에서 다시 잡는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들고 있다가 수익 반납 당하지 마시고 파동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기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어떤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똥을 싸듯 이 밥똥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 괴롭다. 다음 웰크론 한택, 얘도 크게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죠. 자, 요때 추천했던 가격 4,000원 초반 기준으로 연속 장대 양봉으로 요때 기준으로 단기 80% 올랐습니다. 80%나 오른 자리에서 빠지고 있으니까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상한가 다음날 하루 상한가 위에서 유지해 주다가 또 추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추세를 유지해 줍니다. 추세를 유지해 주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살짝 추세를 이탈했죠. 이렇게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밑에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11선도 이탈을 했고 밑에 15일선, 21선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23일에 시가였던 5,500원 지지도 중요하고요. 요런 자리는 최근에 우리가 5일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하다. 레몽레인 같은 자리였죠. 추가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레몽레인도 볼게요. 자, 레몽레인 요때 매수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 요때 추세가 유지 중이다. 장대 양봉의 종가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여전히 추세 위이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레몽레인의 투자사들이 되게 여기서 정리를 분할 매도하면서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얘네가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었긴 했지만 상한가 전날에 팔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결과인데, 얘네도 뭐 재료 소멸을 경계했는지 연말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때 매도 안 하죠. 올라갈 때 매도 안 합니다. 올라갈 때 매도 안 하고 꺾이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찹찹찹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보일 때 여기서도 매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시고요.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보일 때 매도를 하면 이렇게 찹찹찹 매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매도할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 뭐 하더라도 소량만 매도하던가 재료 소멸 경계하면서, 이때는 또 근데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 다음날 고점 찍고 빠진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전량 매도해도 무방한 자리였고요. 이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선반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할 수도 있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전량 매도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내려오는 어깨에서 팔자. 자꾸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니까 이런 데서 매도하고 뒤에 걸 놓치는 거예요. 항상 분할 매도를 잘 하시고, 자,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또 좋게 나왔지만 요 박스를 이탈하면서 15일선까지 빠졌고요. 3만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3만원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3만원 이탈하면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겁니다. 레몽레인은 따로 영상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제주은행. 제주은행도 오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매각 부인설 요걸로 하락이 좀 깊었죠. 박스 돌파 추천 크게 올랐고 5일선 이탈했습니다. 11선 밑에 9,400원 정도 지지 있고요. 얘도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할 매도 시작하는 자리죠. 밥동 단기에 크게 오르면 조정이 당연하게 나온다. 파나진 대성하이텍 분할 매도 하면서 230만원 14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요게 분할 매도 하니까 길어서 밑에 게 안 보이는데 밑에도 잘려서 매도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 2일부터 매도한 거고, 이거는 11월 30일부터 매도한 거고, 그 전에 밑에 또 분할 매도한 낮은 퍼센티지에서 분할 매도한 구간이 있습니다. 분할 매도를 해야 끌고 가면서 최대한 먹을 수가 있다. 분할 매수도 중요하고 분할 매도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매도하니까 자꾸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분할이 진짜 중요하다. 다음 12월 2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다산 네트워크스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고, 흡수합병 결정이었죠. 흡수합병 했던 종목 한 5개 정도 보여주면서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하락이다 패턴 알려드렸고, 고가 16%, 종가 2%,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121선 5,000원 안착 실패했고, 5,000원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프트센 시간에 6.7%. 자, 사우디 의료 관련 네옴시티 병원 참여 관련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강세가 있었죠. 고가 9%,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왔고 다시 박스에 갇혔습니다.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이고요. 메가이 CS가 같은 이유로 오늘 10% 반짝 나왔습니다. 메가이 CS는 제가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큰 W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흐름으로 지금 고점 경신을 했고요. 이때 기준으로 한 30%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현재는 3,955원
이 일의 시가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계룡건설 시 5.6%, 파라가이의 수주 확정 관련해서 근데 반응이 별로 없었네요. 고가 5.5%, 종가 3%. 단기 추세는 양호하고 22,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고요. 4.9% 상승. 이것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 쪽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여기 갭 하락 구간 있죠. 7만원 이탈하면 5만원 후반까지 빠르게 빠진다. 이탈하고 추가로 더 빠졌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하락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5만원 46,500원 1차 2차 지지 중요합니다. 이런거 섣불리 눌림 매수 하려고 따라잡지 말고 다른 종목 관심 가지는 걸 권장드리고요. 다음 정다운 3.3%, 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고가 15%,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고 121선 2250원 위로 안착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 흐름은 양호합니다. 지금 여기를 뚫고 안착을 했죠.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121선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다음 나머지도 전부 다 반짝 상승 하락을 했고, 유일하게 노을 얘가 크게 상승 마감을 했네요. 역배열 끊고 추세 전환하던 자리에서 121선 부근 저항받다가 금요일에 딱 안착을 하고 다음날 장중 상한가까지 가고 25% 상승 마감. 이거는 뭐 반짝이 아니죠. 살짝 빠지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장 크게 상승 마감을 했고, 한동훈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동훈이 대선 주자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죠. 노을이 후발주로 강세가 나왔다. 이것도 제가 참 자주 주는 타점인데 놓쳐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빼꼼 올라오는 자리 항상 잘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화장품, 면세점, 항공, 리오프닝 관련주들, 마스크 해제 기대감, 실내 해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중국 위드 코로나 전망,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추진, 중대본에 15일까지 답변을 요청을 했고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이제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화장품, 세아피엔시, NFC, 스킨앤스킨, 나노브릭, 연우. 스킨앤스킨 같은 동전주는 조심하시고요. 나노브릭은 세계 최초로 전자종이 개발 성공, 이 개별 호재도 있었고요. 다음 면세점, 호텔신라 우선주가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고, 항공주, 제주항공, 대한항공 하나투어도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또 주가가 반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내 마스크 해제한다 이렇게 일정이 끝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기한다, 폐기했다 이렇게 끝나는 일정이 나오면 재료 소멸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해제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올랐고, 실제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니까 주가가 하락했던 구간이 있었죠.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동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권 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존의 오파스넷, 오리콤, 부방 요런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노을이 대장주로 등극을 했고요. 그 외에 국동유화, 에드바이오텍, 디지캡,
디지털 조선. 얘네도 순환 강세가 나오는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다음 2차전지 개별 강세고, 셀룸헤드는 제약주인데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상승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5분 만에 배터리 교체 특허를 확보를 했다. SATENG 자회사 에코케미칼이 2차전지 소재 양산 기대감. 30일에 상한가였고 오늘도 강세. 다음 진단키트. 중국 방역 완화 기대감에 진단키트 품절 사재기 추정이고요. 셀룸헤드는 앞에 봤던 다른 이유가 있고, 파나진도 최근에 경영권 분쟁 호재 따로 있고, 나노엔텍은 호실적도 있었고요. 그 외 수젠텍 외 진단키트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 오지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해서 호재가 붙었었죠. FR텍, 기가레인. 반도체. 9일에 인텔 CEO가 방한을 한다. 4대 그룹 총수와 반도체를 논의할 듯 하다. 이에 트루인,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넥스트칩, 시그네틱스. 다음 구제역.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죠. 금요일에 정다운이 가장 크게 반짝이 나왔고, 대한유팜, 체시스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12월 이후에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다음 개별 테마 상승 종목. SCM생명과학 쫓아온주였고, 이현상, 캐리소프트. 25일에 3D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가 중국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계속 반복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태평양물산 방호복 관련주죠. 러시아 핵 관련해서 반응이 좀 나왔다가 오늘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의류, 신발 물가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인수 추진 관련해서 또 반등이 크게 나왔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다음 12월 5일 시간의 특징주. 캐리소프트 상한가. 25일에 캐리와 슈퍼콜라 중국 심의 통과 소식에 상한가 있었고, 밥동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쭉 역배열 나오다가 박스 돌파하고 살짝 돌파 안착을 한 자리고요. 일봉은 이렇게 밥 먹었다가 똥 쌌다가 또 한 번 더 밥을 먹었고, 이거는 가짜 반등 조심을 해야 되겠죠. 481선 8,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이때도 장중 돌파만 했지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죠. 종가가 여기 8,500원 안착 실패. 그나마 오늘은 또다시 241선 살짝 걸치고 마감을 했고요. 늘 말씀드리는 요 패턴,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고 빠지고 또 가짜 반등 주고 빠지면서 거의 제자리까지 내려가는 흐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올랐고 빠졌다가 가짜 반등, 또 빠졌다가 가짜 반등 주고 또 다시 더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하자.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흐름이 높은 확률로 나올 수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자와 마냥 크게 올라가겠지 멍 때리고 있는 자의 매매 차이는 매우 크겠죠. 그걸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단기 지지 볼게요. 단기 지지. 일단 오늘의 시가 그리고 121선 이렇게 크게 중요한데, 그 전에 첫 번째 지지를 잡아야 되겠죠. 현 주가와 여기 시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지는 단기 입형으로 잡아볼게요. 단기 입형 5일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5일선 가격이 7,200원 정도 하네요. 7,200원 1차 지지, 2차 지지, 오늘의 시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까 앞에 말했듯 종가상 8,500원 안착을 해야 다음
9,000원, 9,400원 돌파 시도를 보여줄 거고 8,500원이 단기의 가장 중요한 저항대다. 다음 디지캡 9.9%, 한동훈 관련주고요. 오늘 노을, 오리콤, KCC 건설, 오파스넷, 디지캡, 부방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후발주에 위치했던 디지캡이 시간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네요. 월봉부터 볼게요. 최근에 밥을 크게 먹고 그대로 시원하게 내려왔고 요 3,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일봉으로는 6월에 장기 입형 저항 맞고 떨어졌고 여기도 밥동, 지금도 장기 입형까지 올라왔고요. 481선까지 올라왔고 종가상 4,6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간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5,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안착할 것 같죠. 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5,140원 최근에 윗꼬리 저항 요거 보시면서 크게 하락하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여기 밥동이 나왔고 지금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다가 밥동으로 크게 한번 밀릴 수 있겠죠.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노려보실 분들은 요런 눌림 자리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반등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해야 되겠죠. 무리하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격하지는 말자. 보유자분들은 요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찹찹찹 하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면 되겠고요. 자, 여기 안착하면 매물이 거의 없네요. 지금 5,000원 초반대를 안착하게 된다면, 자, 지금은 여기 매물이 많이 좀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과거의 매물이 걸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것만 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착하면 또 힘이 크게 열리긴 해요. 다만 밥동 이걸 좀 경계를 하자. 다음 오리콤 2.7%, 한동훈 관련주, 앞에 디지캡이랑 같은 섹터. 월봉은 바닥에서 박스 W 형태로 이렇게 뚫고 8,000원 초반 뚫고 전고 돌파하면서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왔네요. 그 다음은 윗꼬리 12,000원, 13,000원. 그 위에 윗꼬리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전고점 저항 보시면 되고요. 얘도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고점 위험한 자리니까 오르고 빠질 때 분할 매도 찹찹찹 하면서 보유자들은 챙기시고요. 이렇게 만약 오르고 빠진다 그러면 찹찹찹 챙기시고, 신규 매수자들은 관심을 끈다. 저항 눌림 매수를 노려보고 싶으면 요 정도 크게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하면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때도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빠졌던 흐름이 있고요. 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계속 고점이 낮아지죠. 지금도 하락할 때 고점이 계속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기 흐름은 주의를 하시고요. 뭐 향후에는 더 크게 또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가짜 반등 하락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주요하게 만원, 9,500원, 그리고 8,800원 이렇게 크게 주요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STX 중공업 2.7%, 최근에 최대주주 매각 주관사로 삼정회계법인이 선정이 되었다. 지분 매각 관련해서 상승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때 요때 나왔던 뉴스고, 현재 장기 입형을 지키면서
단기 박스 돌파 이렇게 올랐다가 하락하는 흐름이 아니라 옆으로 위로 이렇게 살짝 지켜주고 있고요. 전고점 5,1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5,470원 이렇게 주요하게 단기 저항대 보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이전의 전고점도 보시고요. 지지는 4,500원 정도 장기 입형, 아까 여기 박스 하단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지고 지키면 계속 박스로 반복 흐름을 보여주다가 돌파 시도할 거고요. 월봉은 역배열 이후에 박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살짝 이탈한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박스 회복하면서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고, 월봉상으로는 5,200원 안착을 해야 딱 박스 돌파하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자리네요.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2.5%. 최근에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5년까지 약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마다 16%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1,100억 이상의 실탄을 확보했다. 예, 역배열 돌파, 박스 돌파, 월봉 나왔고요. 일봉은 계속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시간의 상승이 있었던 그때 5% 올랐다가 빠졌고 또다시 시간으로 약 상승.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는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던 자리고, 이 박스 하단 121선 구간을 이탈하면 크게 빠져요. 근데 지키면 계속 박스 유지하다가 돌파 시도를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단만 이탈이 없으면 반복 매매 홀딩이 가능한 자리, 이탈하면 크게 빠지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음 인디F 2.2% 네옴시티 관련해서 계속 파동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초보가 건들 자리는 아닙니다.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좀 빠지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1400 후반대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져요. 이걸 지키면 또 반등이 나올 테지만 여기를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끊고 올라서야 돼요. 실패하면 맞고 떨어지는 변곡점, 여기 역배열 저항 잘 보시고, 다음 노을 2%, 이것도 한동훈 관련주고 1.7%입니다. 자, 121선 돌파하고 바로 급등이 나왔고요. 현재는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 한번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눌림을 노려보는 게 낫지, 무리하게 지금 이 구간에서 추격하는 건 좀 부담이죠. 가급적 눌림 매수를 노려보자. 일단 전고점 저항은 1,500원, 11,350원 이렇게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추세는 이렇게. 다음 세종텔레콤 8%, 50억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은 당연히 호재니까 8% 올랐겠죠. 유통 물량을 줄이면서 주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호재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대성이 72억 자사주 소각 결정으로 19% 반짝 상승 하락을 했고요. 세종텔레콤도 이렇게 반짝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다만 세종은 동전주이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다만 동전주 관리 종목 개쓰레기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든 말든.
자, 월봉 역배열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 속에서 바닥에서 양봉 연속 3개, 네 번째 자연스럽게 돌파를 했고요. 적산병 후에 역배열 돌파 초입. 자, 단기 흐름 좋아요. 하지만 관리 종목 동전주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죠. 또 올라가다가 또 급락이 어떤 이유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제발 좀 이런 위험한 종목들 급하게 올라간다고 추격 좀 하지 말고 그냥 보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빠르게 분봉 보면서 빠르게 단타로 챙겨 먹을 자신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그런 스킬이 있는 분들이라면 요 영상을 보고 있지 않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다 초보일 테니까 늘 동전주 가든 말든 하지 말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런 재무 쓰레기들 피하자. 분석도 안 할게요. 그냥 하지 마세요. 만약에 기존에 크게 물려있던 분들이 있다면 내일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시초에 전략 매도하고 기회비용 살리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정리하는 구간이에요. 튀고 이렇게 빠지는 흐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얘도 만약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빠진다. 그럼 그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아무리 고점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본전 생각하다가 이거 상패될 수도 있으니까 튀어줄 때 정리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 한국테크놀로지 7.8% 인동 첨단 소재와 신수종 개발 사업 본격 진출.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반응이 크게 나와줬죠. 동전주였다가 이제 1000원을 최근에 넘겼지만 뭐 1000원 부근이라 해도 여전히 동전주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살짝 위로 돌파 안착을 한 양호한 흐름이긴 해요. 하지만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튀었다가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또다시 1000원 깨고 동전주로 회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조심을 하시고 가짜 반등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5일선을 회복하는 게, 종가상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5일선의 가격 볼게요. 일단 단기 평 넣어 보겠습니다. 5일선 가격이 1180원 정도, 종가상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300원 정도, 여기 1300원, 1350원 전고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21선 1000원을 지키고 반등이 나오고 시간으로 또 상승이 나왔고요. 단기 지지는 밑에 11선, 15일선, 21선, 그 중에 1000원이 또 가격적으로 상징적인 가격이니까 이 상징적인 가격도 무시를 못합니다. 다시 동전주로 회귀를 하느냐, 지키고 계속 지폐주로 유지를 해주는가, 이것도 중요하니까 1000원 최종 지지로 보시면 될 거고, 이때도 1000원 구간에서 저항받다가 1000원 뚫으니까 빡 하고 올라갔었죠. 또 1000원 이탈하면 급하게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심 끄시고, 보유자분들은 제가 위아래 알려드렸던 지지 저항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고요. 동부건설 보통주는 5.4%, 우선주는 상한가. 최근에 3분기에 7조, 거의 8조에 육박하는 수주 기록을 하면서 상한가 나왔고, 지금 밥동이 나오고 있죠. 보통주 동부건설 월봉이고, 여기 약배열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최근에 분석했던 거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껐을 때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진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끊고 안착을 또다시 내려왔네요. 여기 살짝 깨졌죠. 작은 역배열도 살짝 깨진 상태고, 더 작게 보면 요거 위로는 올라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역배열. 자, 깊은 하락을 보여주다가 바닥에서 빡 올라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속 우다다다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는 항상 낮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5% 미만의 확률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제자리까지 떨어진다. 241선 저항맞고 떨어졌고요. 18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죠. 그 전에 지금 또 121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9400원 안착이 더 중요해요. 시간으로는 9280원까지 올라왔고요. 자, 여기부터 121선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 실패하면 지금 갭이 요렇게 있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진다. 여기가 진흙땅이다. 지금 진흙을 밟고 발이 푹 빠졌어요. 발목까지 빠진 상태예요. 이제 여기까지 빠지면 무릎까지 푹 다 진흙 범벅이 되는 거죠. 7,9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121선 9,400원 안착 실패하면 급등 후에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당연한 흐름을 경계해야 되는 자리고, 다음 동부건설 우선주도 갭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갭 하나, 갭 둘. 자, 현재는 오늘의 저가 43,300원 43,300원. 그 다음 점 상한 가격, 그 다음에 이것도 상한가인가? 상한가 종가. 그러니까 각 지지를 이탈하면 그 다음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최악으로는 얘는 3만원까지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일단 시간의 상한가로 크게 올랐지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경계를 하자. 여기 51,100원 위로 올라서야 되고요. 자, 요런 거는 바닥에서부터 단기에 120%가 올랐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K사인 3.3%. 2일에 자회사 센즈랩 상장 기대감, 이걸로 급등이 한번 있었고, 오늘은 페이코의 서명키가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 이에 보안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네요. 항상 보안 관련해서 해킹 당하거나 털리면 보안 관련주들이 반응을 조금씩 보여주죠. 월봉은 역배열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일봉은 자회사 상장 기대감으로 고가 25% 한번 튀었다가 빠졌고, 자, 기존에 여기 시가였던 자리 이탈하면서 크게 빠지고 또 다시 여기가 저항이 됐습니다. 1,800원 정도가 주요 저항대로 잡혀있고, 121선도 저항으로 봐야 되겠죠. 1,700원, 1,800원 정도 이렇게 단기 중요한 저항대고요. 그 위로는 이렇게 1,900원, 2,000원. 일단 요 1차, 2차부터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1,690원까지 올라왔고, 일단 종가상 1,7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자, 실패하면 이렇게 당분간 큰 박스에 갇혀가지고 움직일 것 같네요. 2일의 시가인 1,470원 지지가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EN 플러스 3,5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박스 하단에서 박스 상단 뚫고 단기 100% 상승 나왔습니다. 이것도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위험하고, 일단 시간으로 마이너스 3.5% 하락이 나왔고요. 단기 추세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입형 넣어보면 11선 지키고 있고요. 계속 추세 유지. 자,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단기 지지 보면 되는 아주 쉬운 자리입니다.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 아직은 추세 박스 유지 중입니다.